같은 디자인인데 어떤 건 고급스러워 보이고 어떤 건 왠지 촌스러워 보인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바로 폰트입니다. 디자인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내가 좋아하는 폰트 또는 예쁜 폰트를 기준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업종에 맞지 않는 폰트를 사용하면 아무리 예쁜 디자인도 어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뷰티 브랜드인데 손글씨 모양의 내가 좋아하는 폰트를 사용한다던가 너무 두껍고 강한 폰트를 사용하면 섬세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한 디자인에는 폰트를 최대 두세 개까지만 사용하세요. 제목용, 본문용 많이 사용할수록 디자인이 산만해집니다. 두 번째, 명조체는 감성적이고 고급스러운 느낌, 고딕체는 신뢰감 있고 전문적인 느낌이 듭니다. 세 번째, 굵기 차이를 활용하세요. 대제목의 경우에는 볼드체, 본문에 들어가는 내용은 라이트체를 사용해 주세요. 굵기만 달리해도 훨씬 정돈된 디자인이 완성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업종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뷰티 쪽인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면 명품 명조체를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이 얇고 굉장히 우아한 느낌이 드는 폰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급 뷰티 브랜드 느낌을 표현하기에 좋습니다. 자간을 너무 좁게 하는 경우에는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넓게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문에는 프리텐다드를 사용했는데요. 너무 두꺼운 볼드체보다는 C나 엑스트라라 사용해주세요. 폰트에서 중요한 건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과 서브로 도와주는 텍스트를 서로 다르게 강약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카페 식음료 부분인데요. 카페나 베이커리, 디저트 브랜드라면 카페24 아네모네 폰트를 추천합니다. 둥글고 부드러운 획 덕분에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본문의 경우에는 카페24 서라운드 폰트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제목은 역시 볼드체를 사용했고 설명 부분은 하단에 있는 작은 설명 부분은 지마켓 산스 라이트를 사용해 줬어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라이트가 아니라 볼드체로 한번 해볼게요. 설명 부분도 볼드체로 하다 보면 시선이 분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 들어가는 부분은 굵기를 얇은 걸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레스토랑 파인 다이닝 포스터입니다. 이 경우에는 마루볼이 조금 굵은 폰트를 사용해 주었어요. 명품 명조체를 사용해도 되지만 마루볼이 굵은 채를 사용함으로써 감성적인 분위기를 살려줄 수 있어요. 하단에 있는 설명 파트는 명품 명조체로 같은 명조체 계열을 사용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텀블러 부분인데요. 프리텐다드 엑스트라 볼드로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이에요. 프리텐다드는 굵기가 다양해서 하단에 있는 설명 부분은 프리텐다드 레귤러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씬으로 사용해 주셔도 무방하지만 이 경우에는 엑스트라 라이트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메인으로 프리텐다드를 사용해 주었다면 안에 들어가는 글씨의 경우에는 도둠체를 사용해 주었어요. 이 두 가지 폰트를 사용해서 포스터를 완성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교육 파트 부분인데요. 지마켓 산스 볼드로 강조하고 싶은 대제목을 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폰트를 크게 만들어 준 다음에는 색상을 지정해 주었는데요. 저는 그라데이션에서 색상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과목에 대해서는 이사 만누체 볼드체를 사용해 주었어요. 두 가지 폰트를 사용해 주었는데요. 메인으로 사용한 폰트는 지마켓 산스입니다. 하단은 지마켓 산스 미디움으로 사용을 해서 강약을 조절해 주었습니다. 최상단에 있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지마켓 산스를 사용해 주었고 가장 얇은 라이트를 선택해 주었어요. IT나 스타트업 교육 업종의 경우에는 감성보다는 신뢰감이 우선입니다. 강한 메시지가 필요할 때는 검은 고딕 또는 지마켓 산스를 사용해 보세요. 여기까지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업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현재 활동하고 계신 업종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번에는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하나 추가해 줄게요. 인테리어 공간 스타일의 포스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사진 탭에서 인테리어라고 입력을 해줄게요. 좌측의 사진 탭에서 인테리어를 입력을 해줍니다.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택해 줄게요. 이미지를 선택한 후에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배경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위치를 옮기고 싶은 경우에는 더블 클릭하고 위치를 조정해 주세요.
또는 크기를 살짝 키워서 마음에 드는 부분으로 옮겨줍니다. 좌측에 텍스트 탭을 누르고 제목 텍스트를 추가해 줄게요. 메인 텍스트를 입력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본문 텍스트를 추가해 줄게요. 텍스트도 넣어줬습니다. 위치를 옮겨줄게요. 로고 부분은 센터 정렬, 텍스트는 좌측 정렬로 한번 해볼게요. 정렬하고 싶은 파트를 클릭하고 좌측에서 정렬을 누르고 가운데로 옮겨줍니다. 클릭하고 Shift 키 누르고 설명 파트 텍스트를 누른 다음에 정렬해서 좌측으로 맞춰줄게요. 인테리어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마루부리 또는 명품 명조 채를 추천합니다. 마루부리에서 굵은 채로 바꿔줄게요. 설명 파트는 프리텐다드 라이트로 바꿔줄게요. 로고의 경우에는 로고로 임시로 한번 넣어주었습니다. 문서에서 가구를 선택하고 하나 가지고 와볼게요. 텍스트는 이미지에 있는 색상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스포이드를 누르고 색상을 눌러서 유사한 색상으로 바꿔줄게요. 이미지가 복잡한 경우에는 텍스트가 묻힐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사진 탭에서 인테리어를 다시 클릭하고 다른 이미지를 한번 선택해 주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배경으로 만들기를 누르고 글씨의 위치를 한번 바꿔줄게요. 글씨를 더 잘 보이게 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라데이션을 선택을 해주고 검정색 그라데이션을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그라데이션을 가지고 와서 화면 사이즈에 맞게 늘려줍니다. 늘려준 후에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순서에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세요. 또는 전체 메뉴에서 레이어 순서를 켜주면 우측에 나오게 돼요. 이 그라데이션이 글자보다 아래에 있어야 글자를 수정하거나 클릭할 수 있습니다. 씌워준 그라데이션 사각형을 선택하고 불투명도를 선택해주세요. 살짝만 밝게 바꿔주겠습니다. 프로로 바꿔줬어요. 텍스트가 배경에 묻힌다면 색상을 바꿔주세요. 자, 포인트 색상으로 색상을 바꿔주었습니다. 공간이나 라이프 스타일 콘텐츠에는 명조체인 마루부리를 추천합니다. 미니멀하고 차분한 느낌을 표현하기에 좋습니다. 여백을 넉넉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명조치를 사용할 때 모든 폰트를 한 폰트로 통일하는 것보다는 메인 폰트를 사용하고 설명 파트나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고딕체 또는 다른 폰트를 병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추가해 줍니다. 이번에는 텍스트를 클릭한 다음에 대제목을 넣어 줄게요. 텍스트 탭에서 본문 텍스트를 추가하고 내일 10분 텍스트는 두 줄로 만들어 줄게요. 제목을 더 명품 명조로 선택해 줍니다. 라이트로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너무 굵으면 무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프리텐다드 라이트로 설정을 해줬어요. 사진에서 묘가 검색어를 입력해 줍니다.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배경으로 만들기를 눌러줄게요. 그림의 위치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텍스트의 위치는 가운데 정렬로 놓아줄게요. 글자 조정에서 행간을 살짝 조정해 줍니다. 위로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글씨 크기는 조금 더 키워줄게요. 이미지의 크기를 살짝 키워서 원하는 위치를 저는 이미지의 이 창문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미지 가지고 와볼게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온 다음에는 배경으로 만들기를 해서 바꿔줬습니다. 얼굴 부분에 가려지기 때문에 텍스트는 하단으로 내려줄게요. 설명 부분은 상단으로 옮겨주었습니다. 글씨가 배경에 묻혀서 안 보일 때는 그림자 또는 외곽선을 주면 됩니다. 외곽선에 흰색이나 또는 다른 색상을 주어서 배경에 글씨가 묻히지 않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요소에서 도형을 하나 선택해 줍니다. 도형을 만들고 크기를 조정한 다음에 색상을 바꿔줄게요. 또 불투명도를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치가 폰트 아래에 오도록 내려주세요. 이번에는
살짝 베이지 계열로 바꿔줬습니다. 채널명도 넣어줬어요. 사각형의 경우에는 투명도를 잘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너무 진하면 다소 무거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배경이 보이는 상태에서 값을 넣어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폰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느끼셨나요? 오늘 핵심만 정리하면 폰트는 예쁜 것을 고르는 게 아니라 업종에 맞는 폰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뷰티는 얇은 명조, IT는 깔끔한 코디, 카페는 따뜻한 감성 폰트, 그리고 본문은 프리텐다드.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디자인 퀄리티 훨씬 좋아질 거예요. 설명란에 미리 캔버스 무료 폰트 가이드를 올려놓았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